2020년 12월 3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눈앞. 3일 연속 최고가 경신. 코스피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쓰면서 27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3일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20.32포인트, 0.76% 오른 2696.2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8포인트 오른 2686.38로 출발,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확대와 더불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 수출 대약진, 7년 내 일본 넘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한 한국이 향후 7년 안에 5위권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일 정경련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세계 20위 수출 중견국에 진입한 한국은 이후 42년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어나 지난해 수출은 5,418억 달러, 수출 시장 점유율 2.9%,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부회장 승진 유력. 하이닉스 공동대표 전망. 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부회장 승진을 포함 2021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박 사장은 부회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직은 내려놓고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공동대표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박 사장은 SK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SK텔레콤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탈통신 사업 성장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 부문은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마지노선 1,100원대 붕괴. 연말 1,050원까지 떨어진다. 원달러 환율이 2년 반 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0원 내린 1,097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수출 증가 소식에 화색이 돌았던 산업계는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경차, 혜택줄자 SUV에 치이고 단종설까지. 3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내수 경차 판매 대수는 2012년 20만 2,844대를 기록한 후 8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만 5,262대 판매에 그쳐 판매량 10만 대를 겨우 사수했습니다. 올해는 11월 누적 내수 판매량이 8만 8,012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10만 대 달성이라는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나도 모르게 결제. 넷플릭스 멜론 은근슬쩍 유료 전환 막는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넷플릭스나 멜론과 같은 월정액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은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해지 환불 절차도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떼다. 화병 나는 실손보험. 의사는 간소화 왜 반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서류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병원이 직접 전산으로 신청해주면 여러모로 편하겠죠.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법안 저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직접 국회 정무위원들을 찾아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경위원 업무가 과중해지고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병의원들이 직접 실손보험 청구를 하다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에 그동안 숨겨왔던 소득이나 과잉진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나랏빛 꽃 1천조인데 선심성건설 예산 펑펑. 어젯밤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백신 확보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 국회 증액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선심성 건설 예산까지 슬쩍 늘어났습니다. 대구 대덕산의 생각을 담는 길 조성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로 1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사업에는 예산 6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동두천 연천 전철화 사업에는 2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입니다. LG 자산 이딴 매각, 탈구미 본격화하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기업인 LG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보유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미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의 탈구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한때 10만 명이 넘던 구미 산단의 고용인원은 이제 8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딴 역외 이전과 자산 매각에 대한 경상북도와 구미시 지역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K그룹 알짜 계열사 TNS 사모펀드에 팔린다. SK그룹이 연간 수백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통신 계열사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TNS는 SK그룹의 통신망 공사를 전담하는 우량 계열사입니다. 당초 SK건설의 한 사업부였으나 해외 플랜트 공사 적자로 SK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 2015년 별도 회사로 분리됐습니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일명 ESG 경영 중 친환경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차는 11번가, 중고차는 티몬. 자동차 파는 이커머스. 이커머스 업계가 자동차 판매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인데다 소비재 중 가장 높은 객단가를 자랑하는 만큼 시장을 개척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1번가는 온라인 차량 판매 서비스 도입 1년간 계약 출고 대수가 1,800대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습니다. 월 평균 150대 수준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영업사원 30명치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 비해 최근 들어 판매량이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월 평균 판매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은 지난 2016년부터 중고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 B2B 위주 매물을 대규모로 계약해 단가를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카드사도 종합지급 결제업 허용. 기존 금융사도 핀테크와 함께 향후 종합지급 결제업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여러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지급 결제사업자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향후 금융위에서 라이선스를 지정하며 자격요건은 자금 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최소 자본금 20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중 자금 이체업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업자금 이체업자인 핀테크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예컨대 카드사의 경우 경업자금 이체업자로서 전업으로 제한하면 종합지급 결제업 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실은 이번 법안에는 종합지급 결제사업자 취득과 관련해 전업뿐 아니라 경업자금 지급 이체업자도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자본 적정성과 대주주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별사의 라이선스 취득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바빠지자 몸값 2배 뛴 컨테이너 박스. 해상 운항의 필수 품목인 컨테이너 박스가 때 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생산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물량 조절에 나서고 있어 해운 운임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격이 치솟는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컨테이너 생산 85%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급 조절에 나서 컨테이너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컨테이너 수요가 크게 늘자 물량 확대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최대 40% 오른 철강주. 내년에도 랠리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국내 철강사들이 내년에는 수급 개선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철강 가격 강세 역시 철강사들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보다 1,500원 오른 25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내내 20만 원 전후에서 오르내리던 포스코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약 15.74%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외 다른 철강주도 줄줄이 상승세입니다. 대한제강, KG동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은 지난 한 달 동안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대형 석유 회사들의 변신. 주유소 통한 소매 유통 강화. 유럽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유소를 통해 소매 유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전 세계적으로 보유한 점포 수가 11,510개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대형 석유 회사들이 이미 대규모 유통망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들 대형 석유 회사가 주유소 또는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주유소 네트워크를 소매 유통망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해서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휘발유를 주유하는 데엔 수분이 안 걸리지만 전기차를 아무리 빨리 충전시키더라도 10에서 15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고객들이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커피나 다른 식료품을 살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청담 웃고 대교 비상교육 울고. 대면 중심 학습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아 비대면 트렌드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는 올해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학부모들이 학습지 교사의 가정 방문을 꺼리는 탓에 방문 학습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부방 개념의 학습센터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출판 사업이 주된 먹거리인 비상교육 역시 코로나19로 학원과 서점 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